안녕하십니까, 역발상입니다. 자, 역발상의 선택과 집중. 자, 경마방송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8년 4월 14일 토요 서울 경마입니다. 현재 4월의 두 번째 경마 주간이고요. 상당히 좀 시간이 빠르죠. 자, 어느덧 1월이 시작됐는데 2018년도가 시작된 것 같은데 이제 벌써 1, 4분기가 끝이 나고 이제 2, 4분기가 좀 시작이 됐습니다. 항상 그래요. 매주 펼쳐지는 경마일인데 지난주는 좀 굉장히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경주가 끝이 났었고요. 물론 중배당이 나오는 경주들도 있었고 그런 경주를 잡아냈어야 좀 이길 수 있었는데 그런 경주를 좀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또 저배당 경주들이 이어지면서 좀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자, 이번 주는 좀 지난주하고 좀 다른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자, 혼전도가 있는 경주 편성, 물론 축마가 있는 경주, 중심이 있는 경주들도 있습니다만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들을 우리가 어떻게 취사 선택해서 제대로 잡아먹느냐가 자, 이번 주 경마의 승패를 결정짓는다. 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는요, 서울은 4경주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경주, 7경주, 9경주, 11경주입니다. 자, 4, 5, 7, 9, 11 경주를 승부처로 잡았고요. 자, 옆발상 승부처를 7경주로 선정을 했고요. 메인 승부처가 9경주입니다. 자, 7경주, 9경주가 토요일날 가장 중요한 승부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자, 해당 경주에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옆발상 방송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또 게시판에서도 마필 언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장까지 최종 분석을 마치고 나서 마번을 도출을 해냅니다. 자, 이게 옆발상의 촬영 시간이 이제 목요일이에요. 출마표가 발표되고 목요일날 굉장히 빠른 시간에 찍기 때문에 자, 금요일, 토요일까지 남은 시간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하고 자, 현장에서 최종 마번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자, 1경주 들어가겠습니다. 단거리 1000m 6등급 9마필이 출전한 경주. 자, 일단 눈에 띄는 말이 이제 5번마 엘카가 눈에 띄죠. 한번 뛰어봤어요. 한번 뛰어봤는데, 늦발을 하면서 마필이 좀 끌렸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다시 제압을 받고 나오는데, 마필이 좀 걸음이 좀 변했다. 자, 이렇게 판단될 수 있겠고요. 자, 안쪽에 1번 한라대라고 이제 선행이네요. 자, 선행인데 어떻게 좀 버틸 수 있느냐. 자, 지구력은 아직 썩 믿음직스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선행이라는 자, 무기가 있고 2번만 실버 디자인이라는 마필이 이 마필도 좀 기본 순발력이 있는 놈입니다. 또 선임력도 있는 놈이고 자, 박어론 기수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좀 마필 상태, 마필 체중까지 좀 보셔야 되고요. 자, 7번만 메인 레이서, 자, 윤태혁 기수입니다. 그래도 지난 경주 대비해서 거리를 줄였다라면 좀 더 나은 성적이 좀 기대되는 마필이 아닌가. 자, 이렇게 판단 들면서. 자, 5번 엘카를 중심으로 해서 공략하는 경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7번 메인 레이서. 거기다가 안쪽에 1번 한라대로. 2번, 실버 디자인까지는 한번 좀 노림수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단거리 1000m 6등급. 자, 8마필. 자, 이번 경주도, 능력 마필은 없는데, 자, 일단 7번마 형마 푸부가 일단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래도 한번 뛰어본 마필이라는 거, 그리고, 준비 과정을 보니까, 자, 5등급 마필하고 좀 병합하면서, 저 근성까지 좀 키우고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말은 되는데 기수가 불안해요. 이철경 기수가 이제 불안해되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5번마 서울스타. 이게 지금 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편성을 만났네요. 거리 줄였고요. 자, 3번마 용의 주도도 어차피 똥편성이기 때문에 팔리는데도 김정준이. 자, 그렇다면 안쪽에 1번 초원여정부가 자, 이게 지금 해볼 건 다 해본 마일이거든요. 앞에도 가보고 따라가도 가보고 이제 3번 뛰었는데 가장 그래도 만만한 편성을 출전하지 않았나. 저는 1번 초원여정부를 한번 노려보고 싶고요. 자, 6번만 축제 메이키도, 이것도 지금 선임력에서, 뒤는 짧아요. 그래서 거리 줄였다라는 거, 그거 하나밖에 볼 게 없겠네요. 그래서, 자, 이 경주는 7번 형마푸부를 중심으로, 안쪽에 1번 초원여장부, 거기다가 5번 서울스타,
6번, 뭐, 축제 메이키까지는 한번 공략하고 싶네요. 자, 7번, 1번, 5번, 6번. 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단거리 1000m 6등급 9마피. 자, 7번 카일룸 여제가 눈에 들어오고요. 신마 중에서는. 또 안쪽에 1번 속보 옹주, 부민호 기수입니다. 뭐 1번 게이트에 선행까지 조지고 나갈 수 있는 편성. 거기다 1번 게이트. 꽃자리를 잡았네요. 자, 1번 속보 옹주가 자, 13번 동안 단 한 번의 입상이 없습니다. 이번에 14번째 과연 첫 입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거기다가 또 4번마 대명솔라 이동국 기수. 아, 이거 좀 그러네요. 그래서 오히려 3번마 스타삭스가 단독 선행이라면 또 이제 경주를 장악한다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자, 안쪽에 1번 속보 옹주, 3번 스타삭스, 거기다 7번 카일룸 여제, 뭐 3대 마필로 풀어가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1200에 6등급 9마필의 단촐한 편성. 자, 이번 경주를요, 퇴경마 옆발상이 첫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했는데, 자, 이게 2번 초인대보를 중심으로 해서, 자, 6번 에이스 켄트, 4번 88 빅토리, 8번 불의 고리, 거기다가 뭐 여러 마필들, 뭐 7번 피오레, 이런 마필들 팔리는데, 이거를 승부처로 선정한 이유는, 자, 일단은 옆바상이 한방 맞건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방 맞건만. 항상 옆바상 방송을 함께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옆바상이 대끼리라도 3배, 4배짜리라도 이거밖에 없다면 갖다 밀어 넣으면 먹는 겁니다. 자, 3배가 적은 배당이 아닙니다. 자, 10만원을 집어넣는데 30만원을 찾아주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배팅 전략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불안하기 때문에 뒤로 쫙 깔죠. 그러면서 환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런 경기는 쉬는 게 맞습니다. 옆바상이 항상 경제학 논리를 잘 내세웁니다. 경제 논리 철저하게 최소의 자금으로 최대 리스크 환수를 얻는 거죠. 반대로 비적중이 나왔을 땐 위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4경주로 승부처로 선정을 했어요. 자, 옆바상도 2번만 초인 대보를 놓고 때립니다. 초인 대보를 이길 놈이 있다라면 다양한 구멍수가 나오겠지만 한방 맞건, 초인 대보를 인정을 하고 한방 맞건이라면 충분히 배팅할 값어치는 있는 경주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자, 퇴경 4경주 첫 번째 승부 들어가겠습니다. 단통 맞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자, 1305등급 12마필. 자, 이번 경주도, 옆바상이 4경주에 이어서 이제 승부처로 선정을 했는데, 자, 12번 주먹도끼를 중심으로 해서 배당판이 흘러갑니다. 12번 주먹도끼를 중심으로 배당판이 흘러가는데, 뭐 얘가 현장에서 이상이 없다라면 옆바상도 좀 놓고 치고 싶어요. 근데, 자, 12번을 놓고, 4번 레베카, 거기다 3번 캡틴 파워, 8번 재롱이, 뭐 이런 마필들, 뭐 안쪽에 2번 서울의 별. 자, 이렇게 추천을 해서도 안 되고요. 이렇게 배팅을 하셔도 안 되는 경주입니다. 자, 앞서 4경주와 5경주는 비슷한 흐름이에요. 비슷한 흐름. 자,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로 막건을 압축을 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거든요. 자, 아주 큰 배당 노리지 않습니다. 아주 큰 배당 나오려면 주먹도끼가 부러져야겠죠. 주먹도끼는 어느 정도 한 자리는 온다고 저도 믿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같이 들어올 수 있느냐를 잡아내는 게 숙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품 인기마들은 확실하게 옆발상이 걷어냅니다. 설령 주먹도끼가 자빠지면서 배당이 터질지언정 걷어낸 마필들은 입상은 힘들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자, 5경주도 한번 승부를 던지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자, 1204등급 자, 8마필이 출전을 했습니다. 자, 2번마 로열 에이스.
자, 이게 지금 승급전인데, 지난 경주 뛴 거를 봐서는 또 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뭐, 기본 순발력도 있지만, 선임력도 있다는 놈에서 저는 좀 더 점수를 좀 주거든요. 선행을 나서서 뛰어준 놈이 이제 이번에 선행을 못 나서면 불안한 경주들, 부러지는 경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래에 대한 민감한 반응, 또 따라가는 전개선 걸음이 안 나오는 거. 자,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에 로열에이스는 선임력도 지닌 놈이기 때문에 저 이번에 승급전이지만 1200도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4번마 강촌의 별. 자,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대길인가요? 승급전 두 마필이 늘어난 경주거리 대길로 들어올까? 7번마 천하제왕이 이제 공백이 있습니다. 이제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팔리죠. 말이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저는 안쪽에 1번 클레오가 여기서는 안 될 게 없다. 클레오가 이번 경주에서는 최적 전개라는 자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지기수, 직전 경주 조제르 기수, 뭐 감량도 하나 빠졌네요. 그렇다면 1번 막 클레오를 좀 노리고 싶다. 그래서 6경주는 1번 클레오, 2번 로열 에이스, 4번 강촌의 별, 거기다 7번 천하제왕까지는 뭐 현장 상태를 좀 보셔야 되겠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자, 5등급 1710마필이 출전한 경주. 자, 이번 경주를 랩발상이 자,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옆발상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옆발상에 꾸준하게 가지고 가는 마필들이 많이 출전을 했고요. 자, 이번 경주는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7번 드림윈드가 선행이거든요. 드림윈드를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자, 우리가 전개, 그리고 결과까지도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드림윈드가 경주를 장악하는 선행이기 때문에 이놈이 버틴다 한다라면 드림윈드를 놓고 공략을 하시는 게 맞고요. 드림윈드가 이번에 승급전에 늘어난 경주거리, 상대들이 강하다, 취입력 있는 놈들에게 일격을 당할 거다 그러면 드림윈드를 제외한 따라가는 마필들이죠. 선취입권의 마필들의 입상을 기대하시면 되는 경주가 맞습니다. 자, 옆바상도 이번 경주에서 노리고 있는 마필이 출전을 했습니다. 노리고 있는 마필. 어차피 능력 차이는 고만합니다. 고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한 템포 빠르게 타이밍을 잡느냐인데, 자, 이번에는 자, 드러날, 마필의, 좀 한 걸음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요. 승부 의지는 이빠이 나와 있습니다. 승부 의지만큼은 출전한 10마필 중에서 가장 센 놈입니다. 자, 뭐 있겠습니까? 조선경마. 가는 놈이 들어오는 겁니다. 땡기는 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는 놈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가는 놈 놓고, 자, 배당 공략 한번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 혼합 4등급 9마필이 출전한 경주. 자, 외곽에 세 놈이 일단 눈에 띕니다. 자, 9번마 위즈 레이나, 박태종 기수. 자, 1700인데 단독 선행이네요. 지금 뭐 앞선 7경주에서도 그랬고, 앞선 경주들에서도 주로 파악을 한번 보세요. 저 선행마, 주로가 어떻게 좀 가볍나, 무겁나, 취입권에 있는 마필들이 좀 올라올 수 있느나, 그럴 때 9번. 자, 위즈 레이나의 포지션을 정하면 되시고요. 매번 끈적한데 지금 최근 뭐 하향세 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5번마 성은 강자도 여기서는 안 될 게 없고요. 걸음사라는 7번마 미드타운이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결정력은 없어요. 그래서 편성이 강하지 않다라는 거 그거 하나고요. 8번 로드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취입력 쪽에서는 5번마 성은강자, 그리고 선행, 경주 장악에서는 9번 위즈 레이나를 좀 보고 싶네요. 그래서 위즈 레이나와 5번 성은강자, 9번 5번, 거기다가 뭐 7번 비드타운, 8번 로드킹까지는 좀 관심권입니다. 그래서 뭐 네 마필 안에서 좀 꽃이 난다라고 봅니다. 자, 5, 7, 8, 9. 자, 구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 혼합 3등급 12마필. 자, 이번 경주를 옆발상이 토요경마에서 메인급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요,
어느 정도 근소하게 인기를 몰 놈은 하나 있죠. 11번 탭패션드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경주 어찌됐든 깨졌다. 이게 포인트고요. 탭패션드는 여기서는 꺾지 않습니다. 가지고 갑니다. 여기서 가지고 간다 그랬지 축으로 놓고 때린다 그러진 않았습니다. 자, 가지고는 가는데 옆발상이 좀 더 높게 보는 놈이 있어요. 좀 더 높게 보는 놈이 있고요. 이번에도 갑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최선을 다했지만 깨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덜 갈 일은 없다. 가는 놈을 놓고 배팅을 하겠습니다. 가는 놈을 놓고 승부를 보겠습니다. 선행연대 출발하면서부터 잡고 늘어지면서 속을 태우거나 추입인데 저 바다에 누우면서 올라올 기미를 보이면서 복창 뜯어지는 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깨져도 가서 깨집니다. 그 놈을 놓고 한번 승부 보겠습니다. 11번 탭패션드 이쪽으로 한 방을 때립니다. 그리고 후차권 마필도 안고 갑니다. 그래서 9경주는 어찌 보면 배당 메인이지만 배당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공략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 국내선 3등급 7마필이 출전을 했습니다. 자, 안쪽에 2번 금왕여제, 거기다가 안쪽에 1번 큰바다죠. 드마필이 이제 출발과 함께 앞선에 나섭니다만 또 발빠른 마필들이 이번 경주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자, 이제 5번만 장산 놓기가 14주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과연 현장 컨디션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까를 반드시 체크해야 될 필요성은 있고요. 훈련시 걸으면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거. 또한 7번만 알파 오메가라는 마필이 지금 1400에서 승급전이라고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리는 분위기인데, 얘도 이제 거리를 줄였다라는 거. 이미 앞뒤를 다 재본 놈이기 때문에 7번 알파 오메가도 좀 보셔야 되고요. 안쪽에 1번 큰바다와 2번 금왕여제 중에서는 그래도 옆바상은 2번 금왕여제가 좀 더 낫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듭니다. 단독선에 나설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한 바퀴 잡아 돌립니다. 자, 2번 금왕여제를 중심으로 해서 안쪽에 1번 큰바다, 5번 장산 로키, 거기다 7번 알파 오메가까지는 우리가 좀 관심권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 듭니다. 자, 마지막 11경주가 토요일만 좀 마무리 승부처입니다. 자, 2등급 1200 12마필 상당히 타이트한 경기 편성이고요. 자, 이거는 자, 안쪽에 1번 오케이고 3번 넌 감동이야, 거기다 2번 영롱, 9번 행운골, 자, 이런 마필들, 5번 미스터 챔피언, 4번 스칼렛 위치, 이런 마필들이 있지만 이거는 자칫 터질 수도 있어요. 뭉칠 수밖에 없는 편성이고요. 자, 결승선까지는 굉장히 난타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축마 선정만 제대로 한다라면은 이번 경주, 마지막 경주 의외의 기대 이상의 배당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경주거든요. 자, 이바상은 인기 팔리는 마필 중에서 한 놈, 자, 덜 팔리는 놈 중에서도 한 놈을 지금 째려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놈은 이미 정해놨고요. 자, 나머지 마필들까지만 현장 상태 보면서 마지막 11경주까지 노골적으로 한번 배당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저 굉장히 빠르게 좀 진행을 했고요. 자, 승부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 시작하면서 5경주, 그리고 마무리 11경주까지 승부를 던지고요. 중반배 7경주를, 자, 옆발상 승부처 9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4월 14일 토요 경마 해설방송을 여기서 마치면서요, 옆발상 잠시 후 일요 경마 해설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